자, 봅시다. 우리 증가함수부터 오늘 미국 끝까지 개념 간단하게만 복습을 하고요. 증명은 다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증명 없이 우리가 개념을 복습하고 나온 문제들 한번 쭉 어떻게 해석하는지,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좋겠죠. 자, 우선 증가함수의 정의 자체는요, 따라서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진다. 이거는 우리가요, 이거를 이용해서 증가함수를 판단하지는 않아.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서 수학자들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감 판단하는 거를 쓰죠. 이건 안 써요. 근데 왜 이걸 하냐면 문제에서 식으로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한글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한글로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안 하고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표현을 알아야 조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구간 내에 임의원수 x1, x2에 대하여 이거이면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면 따라 x값이 크면 y값도 크다. 네, 항상 성립한다면 이게 절대부등식이라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구간은 말했죠? 지점에서 증가는 정하잖아요.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 어떤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 약속을 했고요. 자, 그래서 얘를 매번 이 부등식을 풀어서 확인을 하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 우리 바로 이전에 배웠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배운 거예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로 원함수의 증감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너네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 합쳐서 기억해도 괜찮거든.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양수면 원함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문제에서 이 조건을 줬어. 그럼 너네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fx는요 어떤 구간에서요 증가해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등호가 붙는 거 보이죠? 증가합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네. 증가한다 그러면 등호를 붙여요. 왜냐면 0이랑 같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예시가 y는 x3승 비슷하게 그린 거거든. 기울기 0인 지점이 존재하더라도 얘는 x값이 커지면 y값이 항상 커지기 때문에 얘는 증가함수의 정의에 위배되지 않아요. 계속 커지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0일 때도 증가할 수 있으니까, 증가하는 구간 속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증가하면 도함수가 0 이상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의 반례는 이렇게 증가하면 항상 0보다 크지? 이거의 반례가 이 케이스고요. 그리고 0 이상이면 무조건 증가하지의 반례는 우리 상수함수의 구간에 포함된 거. 이게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너네가 주로 이제 쓰게 될 거는 이 주황색, 항상 차인 명제, 파란색, 항상 차인 명제. 두 개의 명제를 기억하되 좀 외우기 편한 거 이렇게 세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예이면 예이고 예이면 예이다 서로 이렇게 보장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외우기는 조금 편해요. 실제 문제 쓸 때는 네, 이 주황색을 쓰거나 파란색을 써서 너네가 문제 조건을 해석해 나가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증감을 조사해라. 그럼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판단을 해서 원함수의 증감 변화를 판단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였죠.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좀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최대 최소와 극대 극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대 최소의 정의, 최대 정의를 알면 최대 정의는 자동으로 따라오겠죠. 최대 정의는 뭐냐? 따라서 나보다 큰 값이 없다. 그럼 그게 최대야. 나랑 똑같은 애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x가 a에서 최대다라고 문제에서 말해주고 싶잖아.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너네가 a에서 최대란 말이구나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fa보다 작거나 같다. 다른 말로는 따라서 fa보다 큰 값이 없다. 이게 최대의 정의야. 그럼 fx가 x는 a에서 최대값 fa를 갖는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돼요. 감소도 마찬가지. 나보다 작은 게 없으면 내가 최소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의 정의는요, 이게 내신 수준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수능에서는 이게 예전에 기출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요. 따라하세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가 된다. 또는 좀 더 이제 표현을 다듬어 보자면 따라하세요. 최대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지점을 극대점이라고 불러주고 그때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여기 x는 a에서요 기울기 0이어서 극대여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라고 말하려면 따라하세요.
최대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좀 더 좋아요. 이렇게 양쪽 구멍 뚫어서 이렇게 좁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따라하세요. FA보다 큰 값이 없다. 네, 이 구간에서 FA보다 큰 값이 없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FA가 최대값인 거야.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얘는 따라하세요. 극대값 FA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극대값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기울기 0 이렇게 그럼 부함수에 뭐가 바른다? 그러면 틀리는 저격하는 문제들이 나와.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희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저격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 F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기울기 0인 지점이 아예 없어요. 도함수는 부호가 증가하죠? 플러스. 이 구간에서 증가하죠? 플러스. 도함수의 부호가 안 변했지만 따라 최대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열린 구간 이렇게 잡으면 얘보다 큰 값이 없죠? 얘가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야. 그러면 이 지점, 여기 A라고 둔다면 따라서 F는 X는 A에서 극대점. 이때 함수값을 뭐라 부른다고요? 극대값을 갖는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극대극소의 정의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극대의 정의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외울까요? 따라하세요. 최대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보통은 좁은 열린 구간 잡아서 판단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극대극소가 될 수 있는 점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얘는 좀 제외하고 얘는 시험에서 다루지 않을 거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세요. 불연속점, 첨점, 기울기 0이점. 그 세 개 지점이 극점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극점 후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내가 그래프 예시 이렇게 들어놨는데, 자, 따라서 불연속점, 불연속점 두 개 있거든요. 이 주황색 부분은 내가 좁은 열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 열린 구간에서 요 지점이 이 불연속 점이 제일 어때요? 제일 작죠? 그럼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에서 최소가 된다. 그러면 이 지점을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불러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극소점. 이때 y좌표를 뭐라 불러요? 극소값. 자, 이 친구도 볼까요? 얘 함수값이 여기 점이 찍혀있죠? 자, 이 열린 구간에서 얘보다 큰 값 있어요? 아니요? 개 많은데요? 엄청 많잖아요. 얘보다 작은 값 있어요? 엄청 많은데요? 여기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따라서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다. 그럼 얘는 극대점도 아니고 극소점도 아닌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점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따라하세요. 첨점. 첨점 지금 여기 첨점 하나 그려놨고요. 여기도 첨점 하나 그려놨어요. 기울기가 갑자기 탁 변하면 이게 첨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뾰족해지니까. 자, 얘는 열린 구간 좁게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봐. 이 좁은 열린 구간에서 얘보다 큰 값 있나요? 없죠? 따라하세요. 극대점. 이때 y좌표를 뭐라 부르는 거야? 극대값. 자, 이 친구 좁은 열린 구간 이렇게 잡았다고 보세요. 자, 얘보다 큰 값 있어요? 엄청 많죠? 개 많죠, 여기. 작은 값 있어요? 너무 많죠? 얘는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니까 극대 도수가 모두 아닌 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따라서 기울기 0이죠? 기울기 0이죠. 정확히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인데요. 그림에 2개 넣어놨거든. 기울기 0. 아니, 3개네. 기울기 0. 기울기 0. 첫 번째, 이 지점 열린 구간 좁게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보다 큰 값 있나요? 작은 값 있나요? 네, 얘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에요. 두 번째 기울기 0인 점은 이렇게 열린 구간 잡았다고 치면은 얘보다 큰 값 있어요? 너무 많죠? 얘보다 작은 값 있어요? 없죠?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에서 최소가 된다. 그럼 전체에서 봤을 때, 열린 구간에서 보지 말고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점은 무슨 점이라 불러줄 수 있는 거야? 극소점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 점은요, 그냥 같은 원리로 무슨 점이겠네요? 극대점이고요. 이제 양 끝값도 원래 극점으로 치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상에서는 따라하세요. 최대 최소는 극값 또는 양 끝값. 그래서 양 끝을 극값으로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양 끝은 따로 생각을 하면 돼. 교과과정상 시험에 그게 나오지 않을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최대를 찾아라. 그럼 따라하세요. 최대 최소는 극값 또는 양 끝값.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고 제일 작은 게 최소야. 다른 애들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봐봐. 제일 큰 거 이거죠? 따라하세요. 극대점. 따라하세요. 최대점. 극대점이 동시에 최대점입니다. 여기 y좌표가 극대값인 동시에 최대값입니다. 자, 이거는 따라하세요. 극대점. 하지만 최대값은 아니야. 극대값만 가지는 거야. 여기는. 여기가 무슨 점이겠어요?
최소점, 극소점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겠죠? 여기는 극소점이지만 최소점은 아닌 그런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뒤에 내가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안 썼네. 자, 우리가요 극점을 조사해라 라고 한다면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없지? 극대극소를 판단하세요, 조사하세요, 최대 최소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따라하세요. 연속 확인. 연속부터 확인을 해야 돼. 왜 그렇게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뒤에 있을 텐데. 다시 여기 있네. 네, 여기서 한 번에 뒤에까지 설명을 할게. 순서 조금 바꿔야겠다. 자, 극점을 조사해라. 그럼 일단 뭐부터 봐야 되냐면 연속, 불연속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불연속 지점. 따라하세요. 연속인 구간. 우리 교과과정상 고등학교에서는 불연속인 구간은 없어요. 불연속인 뭐만 존재한다? 지점만 존재한다. 그래서 불연속인 지점이 존재한다? 따라하세요. 직접 확인. 정의로 직접 확인을 해야 돼. 열린 구간 잡았을 때 이거 큰 게 있나? 이거 작은 게 있나?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연속인 구간에서는 원래 직접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보니까 따라하세요. 연속인 극대점. 연속인 극대점. 얘네들은요 특징 따라하세요. 뭐 하다가 뭐 하는 거야?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여기도 뭐 하다 뭐예요? 여기 뭐 하다 뭐예요? 감소하다 증가해서 따라서 도함수의 도로 간단하게 확인.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연속인 구간에서만.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가 나왔었어. 안 그러면은 답이 계속 없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고요. 극점의 정의 정확히 확인을 해줘야 돼. 자, 연속인 구간에서는 표를 그려줄까요? F가 증가하다가 감소했어. 그러면 무슨 점이 생겼겠네? 극대가 생겼겠죠? 얘를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로? 플러스에서 뭐로? 이렇게 되면 극대점이 생겼겠군. 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극소가 되려면 원함수가 뭐하다 뭐하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생기는 거겠죠? 도함수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면? 자, 예를 들면 너네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삐뚤빼뚤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함수 F'이 0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 F'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 아래에 보면 1, 마일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원함수는 기울기 1, 기울기 마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따라가요. 첨점인 극대점. 근데 이 지점을 내가 F'X는 0 하면 안 나와. 0이 없잖아요. 1에서 바로 마일로 가잖아. 하지만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 이 지점 왼쪽에서는 부호가 뭐였고요?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보통 하죠. 이 오른쪽 구간에서는 뭐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가 몇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는 0에서 하면 안 돼요. 는 0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증간표 할 때만 는 0 하는 거야. 증간표 할 때 는 0 해도 되는 이유. 증간표라는 건 이제 F'은 어쩌고저쩌고 는 0 한 다음에 이거 풀어서 이제 X는 뭐 A, B 뭐 이렇게 두 개 나온단 말이야. 증간표에서 뭘 하냐면은 X 땡땡땡 A 땡땡땡 B 땡땡땡 해서 이때 여기 이 사이 구간 있죠. 직접 대입해서 여기 부호 뿔마 확인을 해. 어차피 거기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는 0 한다 찾아도 되는데 그냥 증간표도 안 그릴 거면서 는 0 한다? 틀려요.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극점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적용하기 딱 좋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쉬운 문제에서는 어삼시사 수준에서는 안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도 있어. 옛날 기출 중에 쉬운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극대극수와 미분계수는요 증명은 생략을 할게요. 너네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대를 가지면 이번 따라서 극소를 가지면 합쳐서에 따라서요 극값을 가지면 그럼 무조건 기울기가 몇이 보장된대요? 0이다가 보장이 돼요. 일단 따라하세요. 연속점, 첨점, 양끝점에서 지금 열린 구간에서 정의됐지? 양끝점 없어.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죠? 불연속점 없어. 무슨 점도 없어? 첨점도 없어. 그럼 극점이었다면 무조건 기울기 몇인 극점이었다? 0인 극점일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계산을 지금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너네 관심 있으면 읽어보고요. 따라하세요.
극각과 미분계수, 극과 미분계수,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최대최소와 미분계수. 최대최소와 이 미분계수. 개념을 부르는 이름이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불려요. 나도 그때 그 기분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데 세 가지 정도로 여기저기서 다르게 부르니까요. 네, 이 원리 자체는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x가 1일 때 극대였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x가 1에서 극대 가졌어요. 그러면 따라서 f'는 0. 바로 그냥 조건 하나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이용해서. 자, 그래서 연속함수의 증가함수는 이거고요. 이거는 문제 자주 나오죠. 따라서 연속함수의 역함수가 존재.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수학하에서 배웠어요. 함수가 어때야 된다 그랬지? 1대1 대응. 근데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고 한다? 따라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증가만 한다는 얘기는 f'x가 0 이상이기만 하다. 음수가 없다. 또는 감소만 한다. 그러면 무슨 수가 없다? 양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한다를 써야 되고요. 이 반례, 이 지금 연속이라는 반례가 없으면 1대1 대응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1대1 대응 될 수가 있거든. 그 반례가 이런 반례가 항상 있었죠. 내가 항상 얘기해줄 때 이런 걸 들어주는데 이런 건 키력급 문제를 풀려면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능 1등급만 맞으면 되는 굳이 몰라도 돼요. 그냥 뭐 이런 느낌이야.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죠. 1대1 대응이에요. 그냥 가로선 쭉쭉 그어도 교점이 항상 하나밖에 없거든. 1대1 대응. 그래서 어쨌든 이 논리 정확히 너네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함수 그래프의 개념인데 석유는 벌써 졸면안돼. 근데 개념 다 너무 쉬운 거 아니면 나는 항상 얘들아 문제를 풀 때 내가 문제를 외워서 풀진 않아. 개념을 기반으로 풀기 때문에 너네가 숙제 어삼시사 푸는 거 문제 외우려고 푸는 게 아니야. 이렇게 쉬운 걸 외워요. 근데 왜 푸냐면 따라서 개념을 꺼내 쓰는 재료. 연습하는 재료인 거야. 개념 꺼내 쓰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개념을 모르면 숙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 자, 따라하세요. 다함수 그래프는 도함수가 결정. 도함수에 의하여 이제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였어. 그래서 3차 함수 개형하면은 1, 2, 3 여기 세 가지 정도 있었죠. 1번 개형은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양수. 계속 기울 0이 안 나오는 이런 케이스. A가 최고차에서 양수인 케이스만 하면 음수는 뒤집으면 되니까 양수일 때 세 개만 보면 돼요. 이렇게. 따라하세요. 기울기 0. 도함수가 0 이상일 때의 개형. 나는 얘를 주로 따라서 삼중근 개형. 이게 이렇게 x축 있으면 y는 x3승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삼중근 개형이 되는 거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는 개형인데, 자, 얘만 맨날 문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준킬러나 킬러급에서 여기서 답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빼먹어가지고 이상하다 왜 안 되지 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풀다 그냥 끝나는 거야. 너네가 이 세 가지 개형을 다 떠올릴 수 있어요. 3차 하면 3차 개형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다행히도 4차도 세 가지야. 큼직큼직하게 나누자면 자, 1번 개형, 2번 개형, 3번 개형 이렇게 있고요. 왜 저렇게 나온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4차 함수 개형도 3개야. 이게 첫 번째. 따라하세요. 아래로 볼로. 우리가 너네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이 3차 함수, 4차 함수를 다룬다면 결국은 이제 따라하세요. 극대극소를 다루거나 또는 뭘 다루냐면 따라하세요.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다루는 관점에서는 얘네 셋은 그냥 다 똑같은 걸로 봐도 돼. 따라서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래서 그냥 교점 0, 1, 2 이렇게 되는 애들 셋 다. 그래서 얘는 따라하세요. f'x는 0.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는 따라하세요. 도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 교점 개수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한 개. 그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똑같은 말이죠. 그럼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래로 올로. 그래서 4차 첫 번째 개형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돼요. 뭐 이거나 뭐 관점에 따라서는 접방을 다루는 게 아니라면 차이가 없어. 접방이면 이제 빼기 함수하면 돼. 상관이 없고요. 자, 두 번째 개형이 따라서 삼중근 개형. 뭐 이렇게 기울기 0인 지점이 존재하는 극점은 아니. 이게 두 번째 개형이 얘가 언제 생기냐면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x축에 접할 때. x축에 접할 때야. 다시 따라서 도함수가 x축에 접할 때. 네, 접하고 되돌아가서 이렇게 기울기가 0 됐지만 다시 음수, 그래서 다시 감소 이렇게 되는 게요. 얘는 이제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는 문제에서 엄청 중요하게 쓰이는 개형이니까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개형에 따라하세요.
아래로 올록 아래로 올록 삼중근개요. 3중근개요. 4차에 삼중근개요 하면 돼. 이걸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따라하세요. W 모양. W 모양.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자,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냐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에 기울기 0인점이 나오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따라서 왼쪽이 아래, 왼쪽이 아래 따라서 오른쪽이 아래, 오른쪽이 아래 따라서요. 극소값이 같다. 급소값이 같다. 극소값이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개형 정도가 있는데요. 크게 그냥 W 모양을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3차 세계, 3차 세계 4차 세계 4차 세계 정도는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어떤 개형인지 알아야 문제 딱 맞닥뜨렸을 때 따라서 함수는 함수는 그래프부터. 그래프로 그래서 예를 들면 미적분에서 함수 개수 개 많아요. 그래프가 종류가 엄청 많아서 외우면 안 돼. 너무 많이 나온 거 외워지긴 하는데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거든. 근데 3, 4차는 외워야 돼요. 왜냐면 개형이 6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3차 세계, 3차 세계 4차 세계. 4차 그러니까 세계 이거를 다 막 너네가 판단하고 있으면 안 돼. 쓱싹 그냥 해야 돼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분까지 배웠으니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여기 A, B, C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넓이가 의미하는 거 따라하세요. 도함수와 도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 X축 사이의 그 넓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따라서 원함수의 원함수의 변화량. 변화량 여기 위쪽 넓이 증가해요. 이 넓이만큼 증가해요. 아래쪽 넓이만큼 뭐 하는 거야? 감소. 왜요라고 묻는다면 우리 이제는 뭐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A, B 이렇게 되겠죠?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넓이 구해라 그러면 F'X dx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도함수 그래프와 X축 사이 넓이는 여기 적분하면 되잖아. 위쪽이니까 그냥 정적분이죠? 이거 정적분의 정의예요. 이거 적분하면은 그냥 스몰 fx 되겠죠? A부터 B까지 해서 FB-FA 이거 우리 어디서 봤냐면요 B-A는 FB-FA 이렇게 쓰면은 따라하세요. X 증가량, X 증가량 Y 증가량 Y 할 때 증가량 이거 Y 증가량이 여기 나온 거야. 따라하세요. 도함수와 도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는 X축 사이의 넓이는 원함수의 변화량. 원함수의 그래서 변화량 위쪽 넓이는 정적분 값이 양수가 나오니까 증가량이 되고요. 아래쪽 넓이는 정적분이랑 넓이랑 부호가 반대가 나올 테니까 넓이가 1이었다? 정적분은 마1 나올 거냐? 마일만큼 변했다니까 감소한다가 된다라는 거 있어요. 이 적분을 배웠으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적분 배우기 전에는 나중에 알려줄게 왜 설명하지만 다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저 넓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알면 되겠죠? 여기 넓이가 똑같으면 따라서 증가량과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다. 감소량이 그래서 같다. 올라간 높이랑 내려간 높이가 같아서 이 높이가 같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럼 3차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3차 개형에서도 이제 제일 특별한 아니야. 얘를 굳이 말할 필요 없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3, 4차 함수 그래프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왜 그래프가 저렇게 모양이 생기게 되는지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까다로운 내용들을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던 내용이에요. 따라하세요. 방부등식과 방부등식과 빼기함수. 빼기함수 자, 우리가요, 방정식의 10으로 써줄까?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 얘랑 완벽히 똑같은 의미, 필요 충분 조건, 동치라고 부르죠. 얘랑 동치의 의미는 따라서 y는 fx, Y는 fx y는 0, Y는 0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왜냐면 이 x에 대한 한 방정식이니까요. 풀면 x값 나오는 거잖아. 교점 x좌표가. 근데 너희가 이거 중학교 때 y는 2x 플러스 1이랑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교점 구하세요. 따라하세요. 열리. 갖다 놓잖아. 따라하세요.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의 실근 이렇게 해서 너는 방정식 풀잖아요. 그래서 풀면 이제 이 x좌표를 구하게 되는 거지.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아니 그래프만 그리면 되지 방정식을 왜 풀어라고 한다면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프의 장점 따라하세요. 한눈에 알아보고 싶다. 한눈에 알아보고 싶다. 시각적으로 표현돼 있으니까 우리가 상황 파악하기가 좋아요. 아, 그럼 다 그래프 하면 되겠네? 방정식 F이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방정식은 방정식은 변형이 가능. 변형이 식을 가능. 변형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변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F라는 G에 y는 fx, y는 gx의 교점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같다라고 하면 방정식에 뭐를 구하면 된대요? 서로 간의 실근 구하면 돼.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직선과 직선의 교점 구해라 이걸 한 거야 지금 이렇게. 자 근데 이걸 한쪽으로 다 넘겨버리는 걸 따라서 빼기 함수. 빼기 함수. 차함수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는데 나는 빼기 함수라고 불러요. 자 빼기 함수로 넘겨버린다면 이렇게 그냥 바꿔버리면 되겠죠. 빼기 함수는 주로 h를 쓰게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얘를 다시 거꾸로 따라하세요. 그래프의 위치 관계 그래프의 위치 관계. 방정식. 방정식. 그래프의 위치 관계 만난다 라는 걸 내가 방정식으로 바꿨죠. 다시 따라하세요.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의 실근. 그래프의 교점. 그래프의 교점. 다시 방정식을 다시 그래프의 위치 관계 만난다로 바꾸는 거야. 이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방정식에서 그래프로, 그래프에서 방정식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h와 x축의 교점의 x축을 대신 구하면 된다는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부등식도요. 넘겨버려서 얘네들이 누가 더 크냐 작냐를 이제 h랑 0이랑 누가 더 크냐 작냐로 바꿔서 다루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h와 x축의 위치 관계 위아래로 판단을 하면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예,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수정리와 다항함수 그래프는요. 우리가 다항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교과서에 있는 방법은 진간표를 그리는 거야. 수리논술을 여기 할 친구들이 없겠죠, 여기는? 거기는 지금 무조건 진간표 써야 돼. 근데 우리 어차피 수능 볼 거면 진간표를 그릴 일이 잘 없어요. 네, 거의 진간표 그릴 일이 없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래프, 인수분해를 예쁘게 한 다음에 슥싹 하고 끝내버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수정리는 알죠? FA 다항일 때 FA가 0이다 이거이면 뭐가 보장되냐면 fx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h 골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따라하세요. 인수정리. 인수정리예요. 근데 얘의 응용된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보조적인 성질들을 따라서 따름 정리. 수학에서는 따름 정리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수정리에 딸려있는 보조적인 성질들이다. 줄여서 따름 정리다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따름 정리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FA는 0이다. 이거 그냥 인수정리야. 따라서 FA가 0이면 x-a를 인수로 갖는다. 한글 표현을 씌고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를 이제 그래프에서의 기하학적 의미는 따라서 x축과 a에서 만난다. x가 a일 때 x축과 만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인수가 몇 개냐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인수가 몇 개냐에 따라 만나는 모양이 달랐어. 따라서 뚫고 지나간다. 인수가 한 개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자 인수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접한다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접한다는 건 따라하세요. 함수값이 0, 기울기도 0. 그럼 x축이 접하겠죠? 계산을 해보면 이거 우리 저번에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A는 F'A는 0이다. 이면 이게 동치야. 필요충분이야. F가 뭐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죠?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따라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함수값이 0, 기울기도 0. 그럼 x축에 뭐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접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참고로 좀 더 나아가 설명을 하자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체크를 하면 얘는 지금 뭐 하다가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다가 증가. 얘는 뭐만 하고 있어? 감소하다가 감소. 실제로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 체크를 해보면 따라하세요. 이상의 짝수계. 인수를 2개, 4개, 6개 이렇게 가지면 접하면서 되돌아가고요. 위쪽에 접할 수도 있고 아래쪽 접하고 되돌아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상의 짝수계를 가지면 접하고 되돌아가고요. 3개, 5개, 7개 이런 식으로 3 이상의 홀수계를 가지면 따라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간다. 주로 우리가 4차까지를 다루니까 3, 5층이 아니라 그냥 3중분일 때 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중분, 5중분, 7중분 이렇게 될 텐데 3중분만 알아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저번에 했던 내용이에요. 따라 함수값이 0, 기울기가 0. 그러면 우리가 인수정리의 다른 정리 1번이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그럼 x축에는 뭐 한다? 접한다. 왜 접하는지 얘기해줬죠? 함수값이 0이고 기울기도 0이면 x축 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케이스가 접한다의 상황이에요. 자 그럼 다른 정리 2번은요. 따라하세요. 기울기가 0. 이건 너무 좋은데 아이씨 함수값이 0이 아니야. 그럼 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x축에 접한다. 제곱 인수로 가진다 라고 하려면 b도 몇이었어야 돼? 0이어야 되거든.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 뭐야 원래 FA가 0이었는데 b만큼 위로 올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발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얘는 x축에 접한 애를 위로 얼만큼 올렸다. b만큼 올렸다 해서 x축에 접한다 해가지고
식 작성을 해. 제곱 인수까지 한다는 다음 얼마큼 올렸다? B만큼 이렇게 플러스 B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다른 정리 2번이고요. 자, 이제 다른 정리 3번은요. FG가 X는 A에서 접한다 그러면 얘 다루는 방법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공통 접선. 공통접선. 접방 풀이로 가겠다는 거. 접선의 방정식으로. 두 번째 풀이가 따라하세요. 인수정리. 인수정리. 인수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봐봐. 얘네 접한대요. 그러면 따라서 기울기가 같고 틀려갖고 함수값이 같다. 함수값이 A에서 접한다 했으니까 함수값부터 쓸게요. 그 다음에 F'A랑 G'A랑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H를 빼기 함수를 내가 F-G로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이걸 하자라고 둔다면 따라하세요. 함수의 정의는 함수의 정의는 항등식. 항등식은 내가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 A, 대입 최우선이야. 근데 여기 A에 대한 뭐 식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당연히 뭐 대입해봐야 돼? A, A 대입하면 좌변은 뭐가 되고요? A, HA가 되고요. 우변은 뭐가 돼요? 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입할 것은 내가 뭐 하라 그랬죠? 미분 또는 적분인데 이렇게 적분할 거 아니니까 미분하면 H'는 F'-G' 되겠죠? 항등식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지? 새로운 항등식 된다 그랬죠. 그럼 또 뭐부터 시작해야 돼? 대입. 그래서 요거 있으니까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A. 당연한 거야. 그럼 A 대입하면 H'A는 F'-A-G'A에서 H'A가 몇임을 알 수 있죠? 0. 따라가세요. 함수값이요? 함수값이요? 기울기가요. 기울기가요? 그러면 아까 했던 2번 다른 정의 1번이죠? 저게 되는 거야. 아, 따라하세요. 제곱을 인수로 간다. 제곱을 인수로 간다. 그래서 H가 X-A 제곱을 인수로 간다가 되고요. 자, 그때 어떻게 풀게 되냐면 이 H는 내가 정의한 거거든. 누구 빼기 누구를 내가 H를 둔 거예요? F-G죠. 그러면 G만 넘겨. F는 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언제 이런 상황을 많이 쓰게, 이게 좀 편할.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건 언제냐면 F가 4차 함수고 G가 접선이잖아. 그럼 이렇게 푸는 게 접선 풀이보다 좀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4차 함수는 제곱인수로 가지고 접선 넘기면 접하면 돼요. 이건 나중에 문제 풀 때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세하게. 어상시사에는 이걸 쓸만한 내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개념 시간이니까 설명은 다 해줄게. 자,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3차, 4차 함수 그래프 얘네들의 성질인데요. 참고로 2차 함수 그래프 성질은 나는 문제 설명할 때 내가 써. 근데 너네는 안 써도 돼요. 왜냐? 이건 계산 별로 안 복잡해. 그냥 계산해도 돼. 나는 많이 쓰니까 내가 문제 푸는 거 설명드리려면 알아놓으면 나쁘진 않겠죠. 첫 번째는 이제 함수값에 대한 성질이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에 대한 성질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2차 함수는 선대칭인 거 알고 있죠? 선대칭인데 따라하세요. 꼭지점과 꼭지점과 꼭지점이 아닌 점. 꼭지점이 아닌 점. 이 두 점의 x좌표와 저기 x좌표 차이와 y좌표 차이와 최고차항 개수 이 셋에 대한 관계인 거야. 셋 중 두 개를 알면 나머지는 그냥 암산으로 쓱싹하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최고차항 개수가 a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그림 아볼이니까 양수인 걸로 가정하고 그냥 그림을 예시를 든 거야. 자, x좌표 차이 꼭지점이랑 꼭지점 아닌 점 x좌표가 얼마큼 차이 난 걸로 세팅했어 내가? p만큼 차이 난다? 그럼 높이 차이는 따라서 절대값 절대값 a A, b제곱. B제곱. 외울 때는 나는 어떻게 외웠었냐면은 이 a를 다 뺐어 그냥. 그럼 따라서 p B, b제곱. B제곱. 이렇게 외운 다음에 근데 최고차항 계수 1이 아니야. a를 곱해.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돼요.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꼭지점 좌표를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가 1이었다고 칠까요? 그리고 y좌표 5였어. 자, 여기 있는 애를 예를 들면 3이라고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정도로 될까? 3 이렇게 맞춰봐. 그러면 따라서 꼭지점과 꼭지점과 꼭지점이 아닌 점. 꼭지점이 아닌 점. 여기 x좌표 차이 몇이야? 2 차이 나죠?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1이 기본 세팅이거든. 그러면 y좌표 차이 몇이 날 걸로 기대를 했는데 따라하세요. p b제곱. B제곱. 그럼 x좌표 차이 2 차이 나지? y좌표 차이 몇 차이 날 걸로 기대해? 4. 4. 근데 차이가 몇 나요? 8 차이 나죠? 몇 배 된 거야? 2배. 아, 최고차항 계수 몇이었구나. 아니요? 위볼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바로 알 수 있어. 계산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고요. 또는 10을 안 쓰더라도 최고차항 계수가 3이었대? 그럼 따라하세요. 2제곱. B제곱. 4 차이 나야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 3이었대? 그럼 이거 몇 배 해버리면 돼요? 3배. 그럼 몇 차이 나네? 12에서 마치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조금 줄여줄 수 있으니까 너네가 나 외울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럼 외우지 마세요. 근데 외울 게 여유가 된다면 알면 무조건 이득을 보겠죠. 이렇게. 그래서 P
A, B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선대칭 우함수고요. 계산해보면 기울기 0인 지점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의 응용 버전이 이거예요. 우리 롤의 정리에서 평균값 정리로 확장을 하는 증명을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과정이야. 증명 과정이 똑같고요. 먼저 안 할게요. 자, 얘는요. 따라하세요. 평변은 평변은 순변. 순변. 2차 함수 특. 평변은 순간 만족하는 지점을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지점이라고 하죠. 무조건 따라하세요. 중간 지점. 중간 지점. 무조건 중간 지점이에요. 왜요? 그러면은 빼기 함수 만들어서 증명하면 이거 F로 놓고 G로 놓고 빼기 함수 H 놓으면은 이게 H, X축 이렇게 돼요. 빼기 함수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가능하니까 그냥 이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개념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증명을 웬만하면 생략을 할게. 나중에 너네가 나랑 같이 할 때 수학을 좀 더 잘해지면 그래서 막 킬러 문제 같이 풀고 막 이럴 때는 증명도 다 합시다. 지금은 너네가 자꾸 그럴 때는 안 돼.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3x제곱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여기가 6 이렇게 되고 여기가 A 구하는 거야. 자, 그럼 나는 뭘 할 거냐면요. 일단 1, 3 그리고 여기 가운데 x축 몇인 거 바로 알아야 돼요. 평균이잖아. 몇? 보여서 몇이야? 1. 더하면 2잖아요. 1로 나누면 1. 1이야. 그럼 따라하세요. x축 차이 2. X축 차이.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다면 y축 차이 몇이어야 돼요? 4 차이 나야 돼.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몇이래? 3. 몇 배? 3배야. 몇 차이 나야 돼? 12. 그리고 6. 바로 나오는 거죠. 계산식 작성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마찬가지. 거꾸로 최고차항 계수를 구하래. 꼭지점과 꼭지점이 아닌 점 알아요? x축의 차이 몇이에요? 2죠? 그럼 y축 차이 몇 날 걸로 기대를 했는데 4. 실제 몇 차이나? 6. 4에다 몇을 곱하면 6이 될까요? 2분의 3. 헷갈리잖아. 쓰면 돼. 4에다가 뭐 A를 곱했더니 뭐가 나왔다? 6에 넘겨버린 거랑 나오잖아요.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뭐야? 2분의 3. 2분의 3 말하다 이랬어. 이렇게 해서 최고차항 계수를 굳이 막 연립방 정식 안 풀어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2차에서는. 원래는 이거 연립방 정식 풀어야 되는데 꼭지점 이거 표준형 작성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자, 따라하세요. 평변은 평변은 순변. 순변. 여기 중간 지점이라고 그랬죠? 중간 지점에는 A는 X축 차이가 똑같아. 등차수 여기야. 1, 3 몇이야? 5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거 맞아? 뭘 모르겠는 거야? 친구네 개념 시간이니까 모르는 거 지어주세요. 평면은 저번 시간 수업을 안 들었구나. 경일이 뭔지 뭐 말인지 모르겠네. 우리 평균값 정리가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민 구간은 하면은 구간 양 끝에 평균 변화율 B만-A분의 FA 마이너스 FA.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A, B 사이에 열린 구간에 적어다 존재한다. 따라서 평변은 평변은 수변. 수변. 이거 간단히 외우는 거. 평균 변화율 줄임말 평변. 순간 변화율 줄임말이 수변. 야! 너는 물어봐야지. 그 구경하고 있으면 어떡해. 너 여기 구경하려고 왔어? 아니지. 배우려고 왔지. 야, 모르면, 아니, 그게 뭐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당당히 물어봐. 네 권리잖아. 괜찮아. 물어보세요. 모르겠으면. 영희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3차 함수 그래프 성질부터는 너네 꼭 써야 돼. 왜냐면 이거 2차 같은 경우는 안 써도 그냥 계산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 3, 4차는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너네가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프 개형은요. 이거는 얘에서 이제 기울기 0이 아닌 어떤 접선이 생겼을 때 어떡하나요? 이건 자주 나오진 않고 지금 너네 수준에서는 이것만 잘 써도 되니까 일단 이거는 나중에 이건 빼기 함수 만들면 이해가 돼요. 지금은 생략합시다. 일단 기본 꼴부터 가자. 자, 그래서 우리가요 3번 개형이에요.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3차 함수에서 주요 지점 따라하세요. 점 5개. 점 5개. 계속 인지하면서 가야 돼. 3차 함수에서 그래프 그린다? 점 5개 생각하면서 가야 돼. 따라하세요. 극대, 극대, 극소, 극소, 변곡점. 변곡점. 변곡점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따라가세요. 극대, 극소의 극대, 극소의 중점. 중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차는 항상 그렇게 나와. 엄밀한 정의는 이제 이계도 함수의 구분인데 무조건 배운 친구들은 기억이 나죠? 근데 안 배운 친구들은 뭔 소린가 싶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극대, 극소의 극대, 극소의 중점. 중점. 3차 함수에서 항상 그래요. 자, 그래서 따라서 다시 극대, 극대, 극소, 극소, 변곡점, 변곡점, 극대, 높이 같은 점, 극대,
높이가 큰 점. 극소 높이 같은 점. 극소 높이가 큰 점. 네, 이 5개 계속 인지하면서 가야 돼. 자, 이 점들의 특징 증명해봤더니 따라서 x좌표의 x좌표의 차이가 났다. 차이가 같다. 이렇게 땡땡땡 했을 때, 땡땡땡 수선을 내렸을 때, 네, x좌표 차이가 모두 간격이 똑같아요. 그 한 칸을 나는 주로 뭐로 쓴다고요? P 이렇게 써요. 양수 P로. 자, 그랬을 때 따라하세요. 그때 극수 높이차 그때 극소 높이차 한 4AP 3승. 4A 3승. 최고차항에서 양수는 4AP 3승. 음수면 마이너스 떼고 그냥 쓰면 돼요. 절대값이 있는죠. 따라하세요. 그때 그때 극소 극소 변곡점. 변곡점. 그때 높이 같은 점. 그때 높이 같은 점. 극소 높이 같은 점. 극소 높이 같은 점. 얘네들의 뭐가 똑같다고요? P P 맞는 따라서 x좌표 차이가 좌표 차이가 같다. 같다. 그 x좌표 차이를 뭐로 둘 거라고요? P, 양수 P로 두겠다. 그럼 뭐가 좋은데요? 하면은 따라하세요. 그때 극소 높이차 그때 극소 높이차 4의 P3승인 거 엄청 유용하게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고요. 혹시나 나 저거 너무 많이 해서 다 당연하지 하면은 당연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당연한 친구들은 좀 추가로 더 외우면 좋거든요. 변곡점, 접선의 기울기. 변곡점과 높이 같은 점, 접선의 기울기. 그때 높이 같은 점, 접선 기울기. 이것도 P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AP제곱, 6AP제곱, 9AP제곱. 그럼 나는 접선 기울기까지 바로 암산할 수 있어. 해서 수학자는 이거 몇백 년 동안 엄청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중에 너네가 필요한 걸 쓰면 되는데 일단 너네가 여기 기본 써있던 거를 잘 안다. 그러면 이 기울기까지 가져가면 좋고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그럼 일단 이 정도만 너네가 가져가세요. 주요 지점 몇 개? 3개. 따라하세요. 그때 그때 극소, 극소 변곡점, 변곡점. 그때 높이 같은 점, 그때 높이 같은 점. 극소 높이 같은 점. 네, 주요 지점 몇 개라고요? 하나씩. 5개. 얘네들의 뭐가 똑같다고요? x좌표의 간격 간격, 차이 똑같다. 그걸 내가 미지수 뭐로 표현한다면 P P로 둔다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이 높이 차가 바로 나오는 거야. 따라하세요. 4AP 3승. 4AP 3승. 정확히 4 절대값 A인데 절대 세 글자가 더 말했어. 4AP 3승 외우고 절대값 떼서 알아 쓰면 돼요. 보호 떼고. 자, 그 다음은 따라하세요. 변곡점과 변곡점과 높이 같은 점. 높이 같은 점. 여기는요 루트 3P예요. 왜요? 증명해보면 그래요. 따라하세요. 1대 1대 루트 3. 루트 3.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보통은 편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이 3차 함수 주용주음분 지겹도록 쓰니까요. 네, 좀 익숙해지시고요. 일단 주요 지점 몇 개? 5개인 거 아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따라서 극대, 그때 극소, 극소 변곡점, 변곡점. 극대 높이 같은 점, 그때 높이 같은 극소 점. 높이 같은 점. 극소 높이 같은 점. 5개의 수는 뭐가 같다고요? x좌표의 간격 간격 차이 똑같다. 네. 그걸 내가 미지수로 표현한다면 P 그럼 뭘 또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때 극소의 거리를 높이 거리는 아니. 야, 이 대각선 길이가 거리인 거야. 그 높이 높이차. 네. 높이차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대요? 4A 절대가 P 세를 맞아요. 4A 절대값이 네 맞아요. 자, 근데 우리 매우 편하게 따라 4 A P 3승 P 3승. P 2승은 바로 다 다르게 나오겠죠? P 3승으로 나야겠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변곡점 높이 같은 점 나오면 몇 대면 1대 루트 3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어쩔 건데? 하면은 이걸 쉽게 쓱싹 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 보세요. 지금요, 여러 지점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A는요, 이 직선과 이 3차의 교점, 그 다음에 0은 두 번째 직선과 이 3차와 접점, 6은 얘와의 접점이면서 얘와의 교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너네 이거 보고 그냥 A를 바로 계산 없이 A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일단은요, 얘 A는요, 얘랑의 교점이지. 이건 내가 지금 몰라.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직선에서 정보 하나는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얘 일단 제끼고 얘부터 봅시다. 얘 다 알잖아. 따라서 그때 그때 극소, 극소 변곡점, 변곡점. 그때 높이 같은 점, 그때 높이 같은 점. 극소 높이 같은 점. 극소 높이 같은 점. 아씨, 이거를 쓰네. 그거 여기 나오네. 여기. 이 오른쪽 거 이거야. 그러면 너네는 다른 걸 여기서는 너네 이게 낫겠다. 따라하세요.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은 임의의 1차와 임의 1차와 세그람이 일정하다. 세그람이 일정하다. 예를 들면 이제 fx를 내가 간단하게 지금 보여줄게. 뒤에 없나? 네, 써놨을 수도 있고 안 써놨을 수도 있거든. 여기 나오네. 아이씨.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할게.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내가 임의은 fx는 하고 임의의 1차 mx뿔 정확히 1차 2야. m이 0이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이거 넘기잖아. 이렇게 넘기면 fx 마이너스 fx 그냥 바로 쓸게요. 이게 넘기면 ax 3승뿔 bx 2승뿔 땡땡땡. 지금 이 1차랑 0차를 넘겨서 빼봤자 2차랑 3차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리죠?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 수상에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배웠죠? 세근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거는 마이너스 3차 항계수분의 2차 항계수야. 이 3차 항계수 2차 항계수니까 이 세근합은 얘를 빼봤자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려. 이 m, n이 뭐가 들어가든 안 변해요. 그래서 얘를 뭐 어디다 쓰냐면은 따라서 3차 방정식의 세근합의 일정. 자, 근데 얘 지금 얘 직선 어떤 직선이랑 해서 세근합도 다 똑같아야 되거든. 이 직선과의 세근합은 따라하세요. 접하고 뚫고 지나가고. 우리 접하면 무슨 근이라고 보면 될까요? 중근. 뚫고 지나 이렇게 접하지 않고 뚫고 지나가면 몇 개 실근? 한 실근. 따라하세요. 중근? 한 실근. 그럼 얘 세근이 따라하세요. 0, 0, 6 이렇게 된 거예요. 세근합이 몇인 거야? 6인 거예요. 0, 0, 6 더하면 6이잖아. 그러면 다른 직선이랑도 무조건 세근합이 몇이어야 돼? 6으로 일정해야 돼? 그래서 얘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한 실근? 여기 접하니까 무슨 근? 중근. 그러면 얘 6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6, 6, A 더했을 때도 몇이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돼. 그럼 A는 몇이었을까요? 마이너스 6 바로 나와야 돼. 세근합이 일정하다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뒤에 설명을 해줄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도 지금 이 표현 자체가 따라서 변곡점과 높이 같은 점. 네,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쓴 거야. 자, 그럼 보세요. A를 구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높이 차이를 알면 되는데 지금 높이를 아는 게 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따라하세요. 변곡점과 높이 같은 점. 이 차이가 몇이에요? 3이지. 그럼 내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따라서 1대 루트 3 이 관계 1대 루트 3p p 이렇게 그냥 알았잖아요. 이 차이가 지금 정확히 몇이야? 3 루트 3 빼는 게 3인 거야. 그럼 이 간격은 몇이란 얘기인 거예요? 이 바로 알아야 돼. 따라서 1대 루트 3 1대 루트 3 하면서 루트 3 곱한 게 0과 3이면 차이가 3이잖아요. 간격. 그러면 루트 3 나누면 이제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뭘 알 수 있게 되느냐? 이 높이 차이를 알 수 있게 돼요. 높이 차이 공식 뭐라 그랬죠? 4 AP 3승이죠? A 몇이에요? 2A 쓰면 안 돼. 3차 항계수를 A로 공식에서 외웠던 거야. 루트 3분의 A라고 P가 몇이래요? 따라서 그때 극소 변곡점. 얘네들 차이니까 얘네 2점 알면 P 바로 나온 거야. X적 차이 몇이에요? 3. 그럼 4A P 3승 하면 몇이라 쓰면 될까? 34. 이렇게 하면 몇 차이 나야 된다? 8 바로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 안 하고 3차에서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너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고3이잖아. 당연해야 돼. 구구단처럼 돼야 돼. 이걸 구구단처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직 못한다? 그럼 어삼시사 하면서 이거 연습을 해야 돼. 그냥 개념만 외워서는 안 돼요.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익숙해지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다? 사실 아직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야. 그 기본을 이번에는 좀 채우세요. 어삼시사 이용해서. 자, 4차 함수 그래프는요. 이거 마찬가지로 빼기 함수는 배제하고 볼게요. 자, 이거 따라하세요. 3중근, 한실근. 이렇게 되는 개형인데 따라 3중근, 한실근. 무조건 극점은요. 3대1 내분점이 생겨요. 알아두면 좀 편해요. 왜요? 증명해보면 그래요. 그렇게 되더라. 신기한군. 수학자들이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럼 따라하세요. 극소값이 같다. 이거 선대칭 모양 있죠? 극소값이 같은 선대칭 모양에서는 이 극대 극소의 간격 P라고 둔다면 따라서 1대 루트 2. 여기 극대랑 높이 같은 점 얘는 루트 2P만큼 떨어져 있어요. 왜요? 증명해보니까 그렇더라. 네, 궁금하면 증명 그냥 해보세요. 네, 이렇게 돼서요. 예시 문제가 또 있겠죠? 네, 넣어내요. 아이 또 빼기 함수 써내. 와, 근데 실제로 빼기 함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보여줄까? 자, 볼게요. 자, 이게 F고요. 이걸 G라고 줄게요. 그러면 내가 fx-gx를 hx라고 둔다면 이렇게 둔다면 그러면
그것보다는 얘를 G로 넣는 게 낫겠네. 이렇게 할게요. 너네한테 증명하기 이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럼 F 빼기 G 하면은 F랑 G는 따라서 0에서 접하고 영에서 접하고 2에서 뚫고지 나간다. 2에서 뚫고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랬을 때요. 저걸 써야 되네. 이게 원래는 이게 앞부분에 심화 개념을 이게 원래 심화 개념 자료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생략하니까 이걸 설명할 수가 없네. 실제 이거는 내가 여기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그림 보고 바로 fx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하세요. 1대 1대 루트 2 루트 차이가 2죠? 여기 x좌표 바로 나와야 돼. 몇이에요?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 루트 2 0 그럼 여기 몇이어야 돼요? 루트 2 그러면 보자마자 너네가 fx는 하고 쓸 수 있어야 되거든. 목표가 높은 1등급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천천히 하면 돼요. 일단 이건 그냥 눈으로 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서 접하니까요. x제곱 마 2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플러스 x fx 바로 미정계수 최고차계수 1이니까요. 바로 나와야 돼요. fx 이 그림 보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수투가 너네가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수투 좀 잘하네 소리 듣는데요. 너네 목표가 이렇게 돼야 돼. 좀 보자마자 식 작성할 수 있다. 이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좀 우리가 차근차근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건 이거야. 이건 지금 완전 중요해요. 이거는 너네가 마스터해야 돼. 이번에 얘는 마스터한다고 생각하고 하시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 자, 교점 개수, 실수 개수, 예. 자, 극점의 개수는 너네가 여기 아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극점 판단할 때 이렇게 극점 조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따라서 도함수에 보거나. 근데 그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보면 체크를 하잖아요. 힘들 때가 있어. 따라하세요. 도함수를 빼기 함수로 해서 빼기 함수를 계속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킬러급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완전 기본 개념은 아니고요. 자, 따라하세요. 절대부등식은 최대차수 이용. 예,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차수를 이용을 해요. 따라하세요. fx가 0 이상. 항상 0 이상이다 그러면 모든 값을 다 넣어볼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가장 작은 값이 0 이상. 나머지도 뭐가 보장될까요? 0 이상 보장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를 이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절대부등식은 최대치를 이용한다가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개념.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각계수 관계 이용한 건데요. 인의의 직선과의 그러니까 어떤 직선을 갖고든 상관없어. 다 똑같아. 세근합이 항상 똑같아요. 3차, 4차다. 똑같아요. 왜인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 얘 보잖아요. 그럼 봐봐. 지금 F가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지나가죠? 그러면 0은 무슨 근으로 가질 거고 중근 3은 한식은 이렇게 가지겠죠? 그럼 세근합 몇이다? 3이다. 어떤 직선과도 세근합이 3이어야 돼. 그럼 사실 뭐가 제일 편하냐면 변곡점 쓰면은 변곡점은 따라하세요. 삼중근. 변곡접선 그러면 삼중근이거든? 그러면 똑같은 게 3개가 나오는 거야. 3개 더해서 세근합 몇이 나와야 된다고? 3. 그러면 변곡점 y좌표 몇인 거 알 수 있어요? 1. 바로 나와야 돼. 그럼 봐봐. 여기 0. 0에서 뚫고 지나가고 또 다른 점에서 접했대.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따라하세요. 한식은? 중근. 더해서 몇이 나와야 돼? 3. 여기 몇이었던 거네? 1.5. 2분의 3이 나와야지. 1이 나면 안 되죠. 0, 2분의 3, 2분의 3에서 합이 3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이것도 당연해져야 돼요. 이것도 기본 개념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마찬가지 4차에서도 네그나 x축과 0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하잖아요. 따라서 0을 중근, 3을 중근. 그러면 0, 0, 3, 3 이렇게 4식은 갖는 거야. 그러면 네근 합이 몇인 거네요? 6 이렇게 되죠? 봐봐. 마이에서 뚫고 지나가고 5에서 뚫고 지나가고 알파에서 접한대. 얘랑 알파 2개랑 5 더한 게 몇이 나온다 하면 돼요? 6 나온다. 알파 1 바로 나와야죠. 근데 이건 1이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6이 나와야 되는데 4니까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네, 그림 좀 이상했네. 여기가 2차인데 여기가 1차이면 그림을 뭔가 찌그러졌죠. 네. 그림 저렇게 주면 안 되는데 그리려니 하세요.
자, 인수약분은 이거는 너네가 지금 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것도 킬러급 문제 나올 때니까 나중에 자의할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기본 개념. 자, 위치 속도가 속도에서는 지금은 요 정도만 알면 돼. 자, 우리가 시각 t에 대한 어떤 점에 따른 수직선상에서의 수직선상에서의 위치. 위치.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어요? st 또는 x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죠? 자, 시각 t에 대한 그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시각 t에 대해 뭐 해버리면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 속도를 t에 대해 또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 왜요? 정의가 그래요.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율. 위치의 그게 변화율. 속도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 네, 순간은 생략. 그래서 그냥 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따라서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 그럼 우리가 줄여서 뭐라 불러주기로 했죠? 가속. 아! 속도 크기가 가속도 되면 안 돼. 따라 속력. 속력. 기호로는 어떻게 쓰기로 했죠? 절대값 속도, 절대값 VT. 이렇게.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그럼 얘는 뭐라 부를까요? 다시 따라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 뭐라 부른다고? 속력. 속력. 가속도의 크기가 뭐라고 할까요? 가속력. 근데 가속력이라는 표현은 안 쓸까요? 가속도의 크기라고 해요. 가속력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가속도의 크기, 절대값 AT. 이렇게. 따라서 ST, ST, VT, VT, AT. AT. 이 정도만 알면 돼, 수초에서는. 그러니까 너네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 들으면 기억나지 않나요? 위치, 속도, 가속도, 미분 적분 관계인 거죠. 이건 알고 있으니까 이건 잘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원점을 출발. 원점 출발. 하면은 시각 t가 0일 때 위치가 0이다라는 얘기가 S0은 0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따라하세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라는 건 따라하세요. 속도의 속도의 보. 보. 네. 운동 방향이 바뀐다. 속도의 보가 변한다. 이걸 따라하세요. 최고점. 최고점.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럼 운동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갔죠? 그러면 속도가 몇일 때? 0일 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것도 좀 많이 까다로운 내용이라 자의할 때 합시다. 두 점의 운동은 자의할 때 하고요. 이거는 따라하세요. 길이, 넓이, 부피의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 변화율. 이것도 이제 까다로운 문제들이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따라하세요. 길이의 길이의 변화율. 변화율. 이거 줄임말이야. 따라하세요. 길이, 길이,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죠? 무슨 개수? 미분 개수. 그러면 그냥 미분 개수 구하는 얘기예요. 길이의 변화율 구해라. 길이의 순간 변화율 구해라. 길이의 미분 개수 구해라. 그럼 따라서 길이를 t에 대한 함수로 표현. 함수로 표현. 그러나 미분 개수 구하는 게 답이에요. 그냥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느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문제로 봅시다. 여기는 이제 킬러 문제들 모아놓은 거, 중킬러 킬러 모아놓은 건데 나중에 하고요. 일단 우리 어삼시사 잠깐 쉬었다가 쭉 봅시다. 아씨 뒤에 애들 뽑아주기 테스트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수아나 너 영상 끄는 거 알아? 몰라? 제가 알려줄게요. 뒤에 갈 때 한 번씩 해줄게. 그 주제 여기 안 앉아. 안 할 거야? 알았어.